어린이 셜록 홈즈, 독신 귀족, 사화, 뜻밖의 만남. 원작 아서 코난 도일, 글 태오,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밤 9시 정도가 되었을 때 셜록이 집으로 돌아왔어. 난 셜록의 흡족한 눈빛을 보고 밖에서 뭔가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생각했지. 셜록은 식탁 가득 놓여있는 음식을 보고는 맛있겠다는 듯 양손을 비비며 말했지. 이렇게 차려진 걸 보니 꽤 근사해 보이는걸? 누가 더 오는 거야?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많은데. 몇 명 올 거야. 세인트 사이먼 씨는 이제 온 것 같군. 2층에 올라온 세인트 사이먼 씨는 우리와 차려진 음식을 번갈아 보고 놀란 것 같았어. 당황한 듯 두 눈으로 여기저기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 세인트 사이먼 씨, 내가 보낸 편지는 읽으셨나요? 읽었습니다. 2번을 읽었지만 도통 믿을 수가 없네요. 편지의 내용은 정말 확실한 겁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증거가 있죠. 에휴, 정말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이건 우리 가문의 굴욕입니다.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굴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당신이 제 입장이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글쎄요, 꼭 그렇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해티 도런 씨의 행동은 분명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그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녀의 주변엔 딱히 이런 일을 의논할 상대가 없었죠. 아버님이 계시긴 하지만 글쎄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굴욕적이에요. 우리 가문의 수치입니다. 해티 도런 씨는 아직 젊고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졌으니 세인트 사이먼 경께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를 하라고요? 난 정말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와 우리 가문에 이런 불명예를 준단 말입니까? 벨이 울렸네요. 세인트 사이먼 경, 제가 이해를 부탁드려도 소용없는 것 같으니 지금 오시는 손님을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인트 사이먼 경, 프랭크 A 몰턴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인 쪽은 이미 잘 아시겠죠? 해티... 세상에... 해티 도런! 미안해요, 로버트. 이곳에 찾아온 두 남녀를 셜록은 프랭크 헤이 몰턴 부부라고 소개했어. 그런데 세상에, 몰턴 부부라고 불린 두 사람 중 여자, 그녀를 난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지. 그래, 세인트 사이먼 경이 보여줬던 그 로켓 속 초상화의 주인공이었어. 사라졌다는 해티 도런 씨가 분명했지. 해티 도런 씨는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세인트 사이먼 경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 하지만 세인트 사이먼 경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그녀를 외면했지. 화가 많이 났군요, 로버트. 이해해요, 정말로. 정말 미안해요. 그딴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 건 그만둬요.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 최소한 집을 나가기 전에 당신에게 설명해야 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 프랭크를 만난 뒤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성당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기절하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해티 도런 씨, 아니 몰턴 부인, 그간의 사정을 말씀하시려면 저와 제 친구 존 왓슨은 자리를 비우는 게 좋겠죠? 아니, 괜찮아요. 홈즈 씨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세인트 세이먼 경, 죄송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번 일을 벌인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온 나라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맞아요.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사람 프랭크와 저는 1884년 로키 산맥에 있는 아버지의 광산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금세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죠. 그러는 사이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계속해도 괜찮겠어요, 로버트? 괜찮소. 우리 집안은 큰 광맥을 찾아내 갑작스레 큰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여기 프랭크가 가진 광산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나중엔 결국 폐광하게 됐죠. 우리 아버지는 계속해서 큰 돈을 벌게 됐지만 프랭크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프랭크가 가난해지는 걸 너무 싫어하셨죠. 결국 우리들의 약혼을 취소하려고 저를 강제로 샌프란시스코로 데려갔어요. 계속되는 실패로 가난해졌고, 그래서 제가 기가 죽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티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전 당장 샌프란시스코로 달려가 그녀를 찾았어요. 아버님이 아시면 불같이 화내실 게 뻔해서 아버님 모르게 단둘이 해티와 만났습니다. 저는 다시 사업을 일으켜서 아버님이 인정할 만한 큰 부자가 된 뒤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죠. 저 역시 프랭크를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프랭크가 살아있는 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러자 프랭크가 지금 당장 결혼하자고 했죠. 그러면 좀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말이죠.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해티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린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 둘이 말이죠. 그 후 전 사업을 알아보러 가고 해티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전 계속해서 프랭크의 소식을 찾았죠. 프랭크가 몬태나주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새 애리조나주의 광산에 있다는 말이 들려왔죠. 그 후에는 뉴멕시코주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프랭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느껴져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인디언들이 광산 마을을 습격해 백인들을 살해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 실린 피살자 명단에 프랭크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죠. 정신을 잃고 몇 달 동안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정말 미안해, 해티. 아니야,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제가 쓰러진 이유를 폐병으로 생각하셨죠.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차례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뒤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 계속해서 프랭크의 소식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1년 넘도록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전 정말 프랭크가 죽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때쯤 날 만났던 거였어. 맞아요. 로버트를 만난 뒤로 우리 가족 모두 여기 영국 런던에 오게 됐죠. 그리고 로버트와 약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지만 전 제 모든 진짜 사랑을 이미 죽은 프랭크에게 쏟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세인트 사이먼 경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전 최선을 다해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결혼식 날 세상에 그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결혼식장 맨 앞자리에 프랭크가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죠.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피곤한 탓에 유령이라도 보게 된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정말 프랭크였어요. 그는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질 뻔했답니다. 눈앞에 모든 게 빙빙 돌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동굴 속 메아리처럼 들려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몰랐죠. 당장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소리를 질러야 할까? 당장이라도 옆에 있는 로버트에게 말을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머릿속은 너무나 어지러웠답니다. 그때 프랭크가
날 보며 손가락을 입에 댔어요. 마치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프랭크 몰턴 씨와 해티 몰턴 씨의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세인트 사이먼 경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 특히 결혼식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눈에 넘쳐나는 분노를 나도 느낄 수 있었지. 아,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에 나까지 땀이 흐를 정도라니까.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다음에 모든 게 밝혀질 거야.